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무엇이 해결됐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희희낙낙 웃지?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별 해결된 게 없이 그냥 손잡고 더 이상 위기가 오면 안 되니 선봉합 후 해결합시다. 이렇게 합의하신 것 같은데 위기 의식이 있었겠죠. 지지율 그럼요. 위험했죠. 골든 크로스가 된 지지율 발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난 한 달간 혹은 최근 일주일간 국민을 우롱한 건가? 해결된 게 없는데 갑자기 희희낙낙 웃고 극적인 해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극적으로 해결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봉합은 반드시 2차 위기가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죠. 2차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 좋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해결이 된 게 그럼 김병준 위원장을 예를 들면 뭐 자르던가 윤핵관이 잘렸으면 해결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뭐가 해결된 거죠? 김병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입지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긴 했죠. 왜냐하면 김정인 위원장 첫 일성이 김병준 상임위원장에 대한 디스였지 않습니까? 문하이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현 정국에 대한 예측이었는데요. 벌써 여러 번 쪽집게처럼 여야의 동향을 정확하게 판단해 대선 전국의 맥을 짚어준 의원의 전국 분석이 꿀잼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갈등 봉합 이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등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결국 윤석열 후보가 두 분에게 굽히고 들어간 모양새가 되므로 모양은 좀 구겨진 셈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분들은 문제를 해결한 주역으로 윤 후보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리 봐도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인다. 결국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꺾은 모양새라서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부산 유세에서도 윤 후보는 이 대표의 들러리를 서는 모습을 보이며 좌절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사진으로 찍혀 이곳저곳 온라인에 배포되며 굴욕당한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자는 시민들, 사인해달라는 시민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만 몰리면서 그 옆에 멍하니 서서 바라보는 윤 후보의 모습이 압권이었는데요. 대선 후보가 이준석인 줄 알겠습니다. 이어 우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결국 정권을 달라 여기에 표출되는 건 김병준 상임위원장과 동급에 놓지 말고 배제해달라. 그러면 가겠다. 이런 것 아니었나라며 이 대표는 윤핵관을 제거해달라 아니었나. 지금은 윤핵관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더러 윤핵관이 제거된 것도 아니다. 김 위원장의 요구 조건이 반영된 것도 그러면서 그분들이 별 해결된 것 없이 그냥 손잡고 더 이상 위기가 오면 안 되니 선봉합 후 해결합시다. 이렇게 합의하신 것 같다. 이런 봉합은 반드시 2차 위기가 온다며 세 분은 과거에 지금 최근까지 있었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고한 내용은 아직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간 여론조사 지지율을 두고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향세였고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 지금 되게 오차 범위 내로 붙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3, 4%, 4, 5% 안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한 달 갈 거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2차 위기가 온다. 이번엔 또 누가 잠행을 할까요? 또 누가 잡으러 다닐지 흥미진진합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웠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다 그렇죠. 다 그렇다는 것도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뭐 당대표 잠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많이 본 거잖아요. 툭하면 나 그만두겠다 그러면 또 의원들이 가고 기자들이 가서 대원 밖에서 기다리고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런 김종인 거 혹시 거죠,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대로 배운 거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아 그래요? 오 얘기가 이제 진부한 아주 정치 쇼죠. 진부한 정치쇼다. 정치 배운 게 다 그런 거 배운 겁니다. 그 정치적인 철학이나 뭐 비전이나 뭐 정책 이런 걸 가지고서 무슨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로 뭐 아무 원칙도 없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대표는 왜 후보 쪽에서 대표 존중하지 않느냐 이거였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박사가 없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과연 대표로서 그렇게 당을 이끌고 수 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무늬만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고 또 사실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은 그 당 대표보다는 후보 중심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당 대표 뽑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통령제 무슨 당 대표가 있어요. 이상돈 전 의원이 최근 국힘당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화해 국면에 대해 진부한 정치쇼라며 정책이나 비전도 없이 이렇게 치사하고 유치한 정치쇼를 할 거면 정치를 그만두는 게 낫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6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유튜브 연장방송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자맹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등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의 반복이었다며 눈뜨고 보기 어려운 일주일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갈등 분석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당시에 공천에서 탈락했던 사람들과 이준석, 김종인 등 비대위 핵심 멤버들 간에 개인적인 원한이 깔려 있다며 당분간은 서로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진 않겠지만 장막 뒤에서 계속된 권력 암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대선은 후보 자체가 드러나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취약해서 이번에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포장지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진단하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른바 윤핵관들이 다시 부상하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비선 논란이 반복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은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매우 유리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를 뒤집을 만한 카드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핵심 지지층에 포위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재명 특유의 색깔을 살리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법대 스승이기도 한 이상돈 전 의원은 재학 당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사법시험에 꼭 붙을 유망주의자 히어로였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돼도 이재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학 시절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기도 했는데요. 설마 윤석열에게 질까 하는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지독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임하는 쪽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토록 무식하고 무모하며 무당한 자에게 대한민국을 또다시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역대급 잡탕 섞어찌개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을까 하는 놀라움에 소름까지 끼치게 되는데요. 재활용도 불가능한 퇴물부터 각종 범죄 혐의와 의혹으로 번복된 사람까지 벌써 사라졌어도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구태정치의 온갖 찌끄러기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술 더 떠 현 정부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판하는 아무 말 대잔치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자신들의 컨텐츠도 정책도 없다 보니 무조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2021년에 김종인이 웬 말이며 김병준과 김한길이 웬일입니까? 이들에게 정권 찬탈의 꿈은 후보부터 선대위까지 그 바닥을 보여주며 그렇게 국민들의 선택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읽고 다시 국민과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국민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정의를 바로잡을 순간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능력도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없는 이 정권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민주를 파괴하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죽여왔습니다. 또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고 죽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심성인지 하나하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다시 권력의 칼로 세상을 재단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장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것입니다. 훌륭한 후보가 선출되었고 우리는 세대와 이념을 아우르는 훌륭한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꼭 다 같이 앞으로 나가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또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민의 잠자리를 추운 거리로 내팽개치고 부패 기득권의 사익을 챙기는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